잠시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 7시 반입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고 부엌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커피포트를 잡으려고 손을 뻗지만 손에 제대로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을 하려고 도움을 청하려고 하지만 횡설수설 의미 없는 소리만 나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왼팔이 옆구리에 힘없이 늘어져 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의 독립성, 존엄성, 미래, 모든 것이 신락 같은 희망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매일 수천 명의 노인들이 직면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진실은 그들 대부분이 아무런 경고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신경과 전문의이며 지난 23년간 왜 어떤 사람들은 90대까지 날카로운 정신을 유지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60대에 자신을 잃기 시작하는지 연구해 왔습니다. 저는 서울의 번화한 병원에서부터 해안 어촌의 작은 의원까지 한국 전역에서 4,000명이 넘는 환자들과 함께 일해 왔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뇌 건강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일어나 보십시오. 이제 눈을 감고 한 발로 서십시오. 흔들림 없이 10초를 버틸 수 있습니까? 만약 그럴 수 없다면 균형을 잡기 위해 무언가를 붙잡아야 한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이 단순한 균형 감각의 상실은 단지 다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뇌가 이미 변하고 있다는 기억 상실, 혼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되는 느린 쇠퇴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가장 초기의 경고 신호 중 하나입니다. 의사로서 저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매일 60명이 넘는 사람들이 치매 진단을 받습니다. 60가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조각조각 사라지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주목하고 귀 기울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들 중 87%가 몇 년 전부터 미묘한 징후를 보였습니다. 그들이 무시한 징후들, 의사들이 정상적인 노화라고 치부한 징후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방 가능합니다. 수년 동안 저는 서양 의학 기준으로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쇠퇴하는 환자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약을 복용했습니다. 십자 말풀이를 했습니다. 활동적으로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손주들의 이름을 잊었습니다. 여전히 식료품점에서 집으로 걸어오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던 짐이 되어 스스로 목욕도 할 수 없고 자신의 몸도 제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지켜보며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7년 전 저는 연구 협력을 위해 일본 남부 해안의 작은 어촌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목격한 것은 인지 기능, 저에 대해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을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30년은 젊은 사람처럼 정신이 또렷한 80대와 90대의 수십 명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 전의 대화를 기억했습니다. 복잡한 가족 사업을 관리했습니다. 완전히 독립적으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이 그들을 다르게 만드는지 조사했을 때 유전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비싼 치료도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평범해서 제가 완전히 놓칠 뻔한 것이었습니다. 이 노인들은 예외 없이 매일 아침 특정한 방식으로 준비한 레몬을 섭취했습니다. 레몬 물이 아닙니다. 차에 짜 넣은 레몬즙도 아닙니다. 껍질과 과육을 모두 정확한 방법으로 준비하여 농축된 화합물을 뇌로 직접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 껍질과 함께 버리는 화합물입니다. 저는 이 발견을 한국으로 가져와 환자들에게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하지 못했던 강남의 70이 세박 씨가 어린 시절 이야기를 완벽하게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의 68, 세이 씨는 자신의 동네에서 길을 잃는 것을 멈췄습니다. 80일 세최 씨는 자녀들이 대신 해주던 재정 관리를 다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정확한 방법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레몬 치료법을 준비하는 3가지 중요한 단계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최대의 효과를 위해 섭취해야 하는 정확한 시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비싼 보충제와 약물이 실패할 때 왜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준비 과정에서 한 가지 작은 실수만 해도 보호 효과가 완전히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완전히 솔직해져야겠습니다. 73세에 저는 어느 날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제 딸의 이름을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는데 낯선 사람이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공포의 순간이 뇌 건강에 대한 제 이해의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22, 연간 왜 어떤 인구 집단은 90, 100까지 수정처럼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수십 년 일찍 자신을 잃는지 연구해 왔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3일 전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만약 이 초라도 망설였다면 당신의 뇌는 이미 초기 경고 신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무시하는 과정의 시작입니다. 신경과 전문의로서 저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매일 6개월 전에 완벽하게 독립적으로 제 진료실에 걸어 들어왔던 환자들을 봅니다. 그들은 스스로 운전해서 왔습니다. 자신의 재정을 관리했습니다. 손주들을 위해 정성스러운 식사를 요리했습니다. 오늘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스스로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10분 동안 같은 질문을 5번 합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지치고 죄책감 어린 얼굴로 옆에 앉아 어떻게 삶이 이렇게 빨리 변해지는지 궁금해하 밤새합니다. 당신의 뇌를 보호할 황금 시간은 이름을 잊은 후가 아닙니다. 30년간 다녔던 시장에서 집으로 운전해 오다가 길을 잃은 후가 아닙니다. 황금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여전히 이 말들을 이해할 수 있는 동안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뇌 보호에 대한 제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2017년에 저는 국제연구협력의 일환으로 일본의 한 해안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특정 마을들에서 노인 인구 중 치매 사례가 거의 전무한 이유를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전무했습니다. 이 지역사회 중 일부에서는 90세 노인들이 여전히 고기를 잡고 사업을 위해 복잡한 수학 계산을 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값비싼 건강보조식품을 발견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첨단 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너무나 단순해서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무시했습니다. 모든 노인 주민들이 매일 아침 레몬으로 동일한 의식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레몬 물이 아니었습니다. 레몬 차도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구체적인 것이었습니다. 이 발견이 너무나 답답한 이유가 있습니다. 레몬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한국의 어느 시장에서나 커피 한 잔 값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를 포함한 99%의 사람들이 뇌 보호를 위해 레몬을 올바르게 준비하는 방법을 전혀 모릅니다. 그들은 즙을 짜내고 가장 강력한 부분을 버립니다. 그들은 하루 중 잘못된 시간에 섭취하여 흡수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그들은 모든 유익한 성분을 중화시키는 흔한 음식과 함께 섭취합니다. 그리고 뇌가 기능을 잃기 시작할 때 내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기억과 생각을 담당하는 세포인 뉴런은 보호장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성벽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벽은 뇌 조직에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밖에 머물러야 하는지 결정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염증이 이 벽을 손상시킵니다. 절대 뉴런에 도달해서는 안 되는 독성 단백질이 균열을 통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단백질들이 뭉쳐서 뇌세포를 하나씩 질식시킵니다. 이것은 부드러운 과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잊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느 날 아침 일어나서 자신의 집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50년을 함께한 배우자를 보면서 혼란만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들이 당신이 스스로에게 위험이 되었기 때문에 시설에 입소시키는 견딜 수 없는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제가 연구한 일본 노인들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레몬 껍질에는 이 보호장벽을 복구하는 농축된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방법으로 준비할 때만입니다. 정확한 시간에 섭취할 때만입니다. 흡수를 활성화하는 두 가지 다른 간단한 단계와 결합할 때만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놓치면 치료 효과가 전혀 없는 레몬을 먹는 것일 뿐입니다. 이제 이 레몬 프로토콜의 두 번째 핵심 요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감귤류의 효능을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완전히 놓치는 부분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 설명하려는 것이 이 방법이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헛된 노력이 될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밀은 흰 부분에 있습니다. 네, 노란 껍질과 즙이 많은 과육 사이에 쓴 흰 층입니다. 한국어로는 속껍질이라고 부르지만 전문 용어로는 피스피트입니다. 수십 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버려왔습니다. 그들은 레몬 껍질을 벗기고 요리를 위해 노란 부분을 갈아내고 흰 부분은 쓰레기통에 바로 버립니다. 이것은 비극입니다. 이 흰 층에는 뇌의 미세한 혈관을 특별히 보호하는 플라보노이드 화합물인 헤스페리딘이 가장 높은 농도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뇌에는 머리카락 한 가닥보다 가느다란 수천 개의 미세한 혈관이 있습니다. 이 혈관들은 뉴런에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하기 위해 유연하고 강해야 합니다. 이 혈관들이 딱딱하고 부서지기 쉬워지면 뇌세포가 굶기 시작합니다. 이 굶주림은 수년에 걸쳐 조용히 일어나며 기억력 문제를 알아차릴 때쯤에는 이미 손상이 심각합니다. 헤스페리딘은 이 혈관들을 부드럽고 탄력 있게 유지합니다. 녹슨 경첩에 바르는 기름과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헤스페리딘은 몸에 쉽게 흡수되지 않습니다. 레몬 속껍질을 날것으로 먹으면 대부분이 혈류에 들어가지 않고 소화 시스템을 통과합니다. 일본 노인들은 여러 세대에 걸친 시행착오를 통해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헤스페리딘이 소량의 건강한 지방과 결합하고 부드러운 열에 노출될 때 생체의 이용률이 극적으로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7년 동안 연구한 해안 마을에서 사용된 정확한 준비 방법입니다. 유기농 레몬 1개를 준비합니다. 깨끗이 씻습니다. 껍질, 흰 속껍질, 과육을 함께 유지하면서 8등분으로 자릅니다. 아무것도 분리하지 마십시오. 이 조각들을 작은 냄비에 정확히 2컵의 물과 함께 넣습니다. 저온 압착 올리브 오일 1티스푼을 추가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일은 헤스페리딘의 운반 분자 역할을 합니다. 오일이 없으면 효과의 70%를 잃게 됩니다. 이 혼합물을 가능한 가장 낮은 불에서 정확히 12분 동안 가열합니다. 10분도 15분도 아닙니다. 12분입니다. 이 부드러운 가열 과정은 열에 민감한 화합물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속껍질의 세포벽을 분해합니다. 세게 끓이면 쓰고 쓸모없는 액체가 됩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으면 화합물이 식물세포 내에 갇혀 있게 됩니다. 12분 후 불을 끄고 10분 더 우립니다. 그런 다음 액체를 유리 용기에 거릅니다. 약 1.5컵의 연한 노란색 액체가 나오며 표면에 얇은 기름층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름층을 제거하지 마십시오. 걷어내지 마십시오. 이 기름이 헤스페리딘 분자를 운반합니다. 이 혼합물을 마실 때 기름이 이 보호 화합물을 장벽을 가로질러 혈류로 운반하는 것을 돕습니다. 섭취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음식을 먹기 30분 전에 빈속에 마셔야 합니다. 왜일까요? 빈속일 때 위산이 최적의 pH 수준에 있고 이 산성 환경이 헤스페리딘 오일 복합체를 분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식사 후에 마시면 음식이 위산을 완충시키고 흡수율이 절반 이상 떨어집니다. 저는 제 클리닉에서 두 환자를 통해 이 차이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서울. 두 분 모두 76살이었습니다.
두 분 모두 같은 주에 레몬 요법을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매일 아침 공복에 레몬물을 마셨습니다. 초혜 씨는 위 자극이 걱정되어 아침 식사 후에 마셨습니다. 4달 후, 박 씨는 인지 평가 점수에서 측정 가능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최 씨는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두 분의 헤스페리딘, 대사 산물 혈중 농도를 검사했을 때 박 씨는 3배나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세부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공과 실패의 차이입니다. 지금 당장 적으십시오. 공복, 음식 섭취 30분 전, 예외 없이 매일 아침. 이제 모든 차이를 만드는 3가지 중요한 준비 단계를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레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한 단계라도 잘못하면 보호 화합물의 70%를 잃게 되므로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첫 번째 단계는 전날 밤에 시작됩니다. 천연 왁스 코팅이 그대로 있는 유기농 레몬을 선택해야 합니다. 정확히 실온에 흐르는 물에서 천연 모 브러쉬로 최소 30초 동안 전체 표면을 문지르십시오. 이것은 농약 제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껍질의 에센셜 오일선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오키나와와 제주도에서 이 의식을 실천하는 가정들을 관찰했을 때 모든 가정이 이 문지르기 동작을 강조했습니다. 마찰은 리모넨과 다른 테르펜을 함유한 껍질의 미세한 저장소를 열어줍니다. 이 화합물들은 생체에 이용 가능한 형태로 전환되기 위해 밤새 산소 노출이 필요합니다. 문지른 후 깨끗한 천으로 레몬을 완전히 두드려 말리십시오. 그런 다음 날카로운 칼을 사용하여 레몬 전체를 정확히 5mm 두께의 원형으로 자르십시오. 덩어리가 아닙니다. 쐐기 모양이 아닙니다. 원형입니다. 두께는 밤새 휴식 기간 동안 공기에 노출되는 표면적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원형 조각들을 유리 용기에 담으십시오. 절대 플라스틱이나 금속은 안 됩니다. 통기성 있는 천으로 느슨하게 덮고 실온에서 8시간에서 12시간 동안 두십시오. 이 시간 동안 껍질과 막에서 볼 수 없지만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효소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일어나는 순간 시작됩니다. 이것이 황금 시간대입니다. 다른 것을 마시기 전에, 무엇이든 먹기 전에, 심지어 양치질을 하기 전에 이 레몬 준비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껍질, 흰 속껍질, 과육을 포함한 원형 한 조각 전체를 드십시오. 최소 1분 동안 천천히 그리고 완전히 씹으십시오. 네, 껍질도요? 네, 쓰고 강렬한 맛이 날 것입니다. 그 쓴맛이 바로 뇌에 필요한 플라보노이드의 존재를 신호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험할 정도로 잘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은 레몬을 스무디에 갈거나 꿀과 섞어서 더 쉽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 신중하게 구조화된 전달 시스템을 파괴합니다. 생리활성 화합물은 입안 조직과 직접 접촉해야 합니다. 혀 아래, 잇몸을 따라 볼 안쪽에는 소화 시스템을 완전히 우회하는 직접 흡수 경로가 있습니다. 이 화합물들은 90초 이내에 혈류로 들어가고 4분 이내에 뇌에 도달합니다. 갈거나 희석하면 모든 것을 위산을 통과하도록 강제하여 혈액에 도달하기 전에 보호 분자의 60에서 70%를 분해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첫 식사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레몬 원형 조각을 섭취한 후 정확히 30분을 기다린 다음 다른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이 시간 동안 신체는 레몬으로 인해 위산도가 높아진 공복 상태입니다. 이것은 이 화합물들이 소화 시스템을 통해 다시 순환할 때 최대 흡수를 위한 완벽한 환경을 만듭니다. 너무 빨리 먹으면, 특히 단백질이나 지방을 먹으면 같은 흡수 채널을 놓고 경쟁하는 소화 과정을 유발합니다. 서울의 제 병원에서 이 타이밍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한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레몬 직후에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6개월 후 그들의 인지평가는 최소한의 개선만 보였습니다. 30분 간격을 지킨 환자들과 비교해 보십시오. 그들의 결과는 극적으로 달랐습니다. 이제 일본 해안 마을 사람들이 여러 세대 동안 사용해온 정확한 3단계 레몬 준비 방법과
이것을 섭취하는 시기가 뇌를 보호하는데 왜 절대적으로 중요한지 설명하겠습니다. 레몬을 건강을 위해 사용하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익한 화합물을 완전히 파괴하는 한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하기 때문에 매우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서울의 제 병원에서 이것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환자들이 매일 아침 레몬물을 마신다고 말하지만 인지검사는 계속 저하를 보입니다. 왜일까요? 완전히 잘못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올바른 레몬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껍고 노란 껍질이 있는 유기농 레몬을 사용해야 합니다. 껍질에는 혈액노의 장벽을 통과하고 신경염증을 줄이는 리모넨이라는 화합물이 가장 높은 농도로 들어 있습니다. 다양한 레몬 품종을 비교한 제 연구에서 두꺼운 껍질의 레몬이 얇은 껍질 품종보다 최대 3배 더 많은 리모넨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레몬을 만져보십시오. 껍질이 종이처럼 얇고 매끄럽게 느껴지면 다시 놓으십시오. 약간 거칠고 실속 있게 느껴지는 레몬을 원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준비 방법이며 여기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레몬을 즙을 내지 마십시오. 잘라서 뜨거운 물에 넣지 마십시오. 이 두 가지 방법 모두 보호 화합물을 파괴합니다. 대신 가는 강판을 사용하여 게 껍질을 포함한 레몬 전체를 갈아야 합니다. 페이스트 같은 혼합물이 될 때까지 레몬 한 개 전체를 가십시오. 이 갈기 과정은 세포벽을 분해하고 소화 시스템이 실제로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생리활성 화합물을 방출합니다. 단순히 레몬을 자르거나 즙을 짜면 갱 껍질과 흰 속껍질 안에 갇힌 유익한 화합물의 90%를 잃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 간 레몬 페이스트를 냉갑착 올리브유 한 스푼과 섞어 즉시 섭취하는 것입니다. 올리브유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레몬 껍질의 화합물은 지용성이므로 지방 없이는 혈류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저는 흡수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제 연구실에서 실험을 진행했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방 없이 섭취한 레몬 화합물은 단 8%만 흡수되었습니다. 올리브 오일과 함께 섭취했을 때는 흡수율이 74%로 급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식 방법이 효과가 있는 반면 다른 레몬 요법들은 실패하는 비밀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간 규칙이 있습니다. 이 혼합물은 반드시 공복에 하루 첫 식사 정확히 30분 전에 섭취해야 합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가 아닙니다. 아침 식사 후도 아닙니다. 30분 전입니다. 이 공복 상태에서 소화기관은 이러한 화합물의 흡수를 극대화하는 특정 효소를 생성합니다. 먼저 음식을 먹으면 소화기관이 다른 음식을 처리하느라 바빠지고 레몬 화합물은 흡수되지 않은 채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이러한 관습이 전통인 일본 해안 마을에서 어르신들은 예외 없이 매일 아침마다 이것을 섭취합니다. 가끔이 아닙니다. 생각날 때만도 아닙니다. 매일입니다. 꾸준함이 전부입니다. 뇌는 인지 기능, 저하를 예방하는 한겸증 보호막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보호 화합물을 꾸준히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제 이러한 효능을 완전히 차단할 음식들에 대해 경고해야겠습니다. 레몬 준비물을 섭취한 후 2시간 이내에 유제품을 섭취하면 칼슘이 유익한 화합물과 결합하여 흡수를 방해합니다. 커피도 탄닌 성분 때문에 같은 작용을 합니다. 제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었지만 바로 직후에 커피를 마셔서 왜 개선이 없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제가 치료한 한 환자, 78세 여성분은 인지기능 저하의 초기 징후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기억력 검사 점수는 6개월마다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정확히 이 준비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녀는 4개월 동안 매일 아침 정확하게 따라 했습니다. 검사를 위해 다시 오셨을 때 그녀의 인지 점수는 3년 만에 처음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그녀의 딸은 제 진료실에서 울면서 어머니가 수년간 잊었던 가족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뇌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형태와 시간에 전달되는 표적 영향입니다.
일본인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이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내일 아침부터 직접 할 수 있는 완전한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일본 해안 지역 어르신들이 매일 아침 사용하는 3단계 레몬 준비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만 낭비하게 됩니다. 1단계.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레몬을 선택하십시오. 주에 깊게 들으십시오. 두껍고 밝은 노란색 껍질을 가진 유기농 레몬이 필요합니다. 왜 유기농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그 껍질에 농축되어 있고 일반 레몬은 치유 대신 독이 될 왁스와 농약으로 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 아침에 시장에 가십시오. 크기에 비해 무거운 느낌의 레몬을 고르십시오. 그 무게감은 과즙과 오일 함량을 의미합니다. 얇고 가벼운 레몬은요, 다시 내려놓으십시오. 그것들은 너무 오래 놓여 있던 것입니다. 2단계. 모든 것을 바꾸는 준비 방법. 여기서 90%의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그냥 레몬을 뜨거운 물에 짜놓고 끝났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화합물을 죽입니다. 유기농 레몬 1개를 가져오십시오. 흐르는 물에 30초 동안 깨끗이 씻으십시오. 그런 다음 껍질을 벗기지 않은 채로 8조각으로 자르십시오. 네, 8조각입니다. 껍질은 그대로 둔 채로요. 이 조각들을 유리병에 넣으십시오. 정확히 500ml의 미지근한 물을 넣으십시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게. 미지근하게 35도에서 40도 정도입니다. 뜨거운 물은 껍질에 리모넨과 헤스페리딘을 파괴합니다. 찬물은 제대로 추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냉장고에 정확히 8시간에서 12시간 동안 밤새 두십시오. 이 느리고 차가운 추출은 생리 활성 화합물을 파괴하지 않고 끌어냅니다. 3단계. 섭취의 중요한 시간, 이것이 황금 시간 원칙입니다. 매일 아침, 다른 어떤 것도 먹기 30분 전에 레몬 물 한 병 전체를 마십니다. 10분에 걸쳐 천천히 마십니다. 한 번에 들이키지 마십시오. 왜 음식 30분 전일까요? 소화기관이 비어있고 혈당이 안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화합물의 흡수율이 하루 중 다른 어느 때보다 3배 더 높기 때문입니다. 헤스페리딘과 에리오시트린 화합물은 위 내벽을 통해 직접 혈류로 이동하고 45분 이내에 혈액 뇌 장벽을 통과합니다. 마신 후에 부드러워진 레몬 조각 중 3개를 드십시오. 천천히 씹으십시오. 네, 껍질까지 포함해서요. 쓰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쓴맛이 납니다. 하지만 그 쓴맛이 바로 여러분의 뇌가 갈망하는 플라보노이드입니다. 오키나와의 일본 어르신들은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껍질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신경학적 보호의 70%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여러분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놀랍습니다. 1시간 이내에 이러한 감귤류 바이오플라보노이드가 신경세포막에 부착되어 우리가 한겸증 보호막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그것들은 기억 중추를 공격하는 사이토카인 폭풍을 차단합니다. 우리 연구 측정에 따르면 산화 스트레스를 43% 감소시킵니다. 뇌의 유래 신경영양인자라고 불리는 것을 증가시키는데 이것은 뇌 세포를 위한 비료와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최소 90일 동안 꾸준히 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뇌는 하룻밤 사이에 치유되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레몬 물을 마신다고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한 달? 아마도 약간 나은 에너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때 환자들은 뇌의 안개가 걷힌다고 말합니다. 6개월? 가족들이 그들이 다시 이름을 기억하고 열쇠를 잃어버리는 것을 멈추고 줄거리를 잊지 않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저는 작년에 제 병원에 와서 울던 강남의 박 씨라는 74세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자의 생일 파티에서 손자의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정확히 이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90일 후
그녀는 제 진료실로 다시 걸어 들어와 15개 항목의 쇼핑 목록을 기억으로 암송했습니다. 그녀는 머릿속의 안개가 그냥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포 생물학입니다. 여러분의 신경세포는 올바른 재료를 제공하면 스스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형태로 섭취해야 합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중요한 시간 요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가장 큰 실수를 합니다. 레몬을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고 일본 해안 마을의 정확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잘못된 시간에 섭취하면 효능의 70%를 잃게 됩니다. 70%입니다. 사라집니다. 낭비됩니다.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 레몬 준비물을 섭취하는 황금 시간은 하루 첫 식사 정확히 30분 전입니다. 아침 식사와 함께가 아닙니다. 아침 식사 후도 아닙니다. 아침 식사 전입니다. 왜 이 시간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중요할까요? 밤새 공복 후에 위산 수치가 최적의 농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특정한 산성 환경이 바로 생감귤 화합물을 실제로 혈내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생체 활성 형태로 전환시키는 것을 활성화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의 위는 특수한 화학 공장과 같습니다. 기계가 예열되고 작업자들이 준비되어 있으며 수시간의 휴식 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정되어 있습니다. 이 환경에 레몬 준비물을 넣으면 리모노이드와 플라보노이드가 변형을 겪습니다. 그것들은 자연적인 위산과 결합하여 장벽을 빠르게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작은 분자 구조를 만듭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무시하면 일어나는 재앙이 있습니다. 음식을 먼저 먹으면 위가 즉시 다른 모드로 전환됩니다. 다른 효소, 다른 산 농도를 생산하기 시작하며 그 밥, 그 빵, 그 계란을 소화하기 위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이제 레몬 화합물이 도착하면 이 음식 혼합물에 갇히게 됩니다. 식사의 단백질과 지방에 결합됩니다. 제대로 변형될 수 없습니다. 거기 앉아서 점점 느려지다가 대부분이 혈류에 도달하지도 못한 채 단순히 파괴되거나 배설됩니다. 작년에 한 환자에게서 이 정확한 문제를 보았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박 씨, 74세 여성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좌절하여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일본 레몬 방법을 2달 동안 정확히 따라 준비했지만 기억력 안개 개선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언제 섭취하십니까? 그분은 아침 식사 후 죽을 먹으면서 차에 섞어서 마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박 씨, 아무것도 먹기 30분 전에 이것을 섭취해야 합니다. 30분입니다. 필요하면 타이머를 설정하십시오. 그분은 의심스러워 보였지만 저를 믿었습니다. 3주 후 그분이 제 사무실에 전화했습니다. 거의 안도의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아침 혼란이 사라졌습니다. 손주들의 일정을 다시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같은 레몬 준비물, 같은 재료, 단 하나의 변화, 시간이었습니다. 30분의 시간은 협상할 수 없습니다. 20분이 아닙니다. 15분이 아닙니다. 음식이 도착하여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들기 전에 활성화된 화합물이 소장을 통해 흡수되어 혈류로 들어가려면 완전한 30분이 필요합니다. 이 30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마십시오. 커피를 마시지 마십시오. 다른 보충제를 복용하지 마십시오. 목이 마르면 미지근한 물만 허용됩니다. 그리고 여기 일본 노인들이 결코 말하지 않지만 항상 따르는 2번째 시간 비밀이 있습니다.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우리가 효소적 예상이라고 부르는 것을 발달시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레몬 준비물을 섭취하면 소화 시스템은 6시 55분에 그것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장벽의 수용체 부위가 실제로 증식하고 위치를 잡아 귀중한 화합물이 도착하는 순간 잡을 준비를 합니다. 불규칙한 시간은 이 이점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월요일 6시, 화요일 9시, 수요일은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여러분의 몸은 효소 패턴을 구축할 수 없습니다.
흡수 효율이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이 이 방법에 대한 무심한 시도가 실패하는 이유이며 종교적으로 따르는 일본 노인들이 놀라운 결과를 보는 이유입니다. 시간에 대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입니다. 절대로, 정말 절대로 저녁이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레몬 준비물을 섭취하지 마십시오. 신경계에 대한 활성화 효과가 너무 강합니다. 수면 주기를 방해하게 되며 나쁜 수면은 여러분이 구축하려는 모든 인지 이점을 파괴합니다. 이제 일본 해안 노인들이 수십 년 동안 사용해 온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싼 보충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레몬 하나, 아침에 3분, 그리고 뇌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이 필요합니다. 1단계.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유기농 레몬 하나를 가져옵니다.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이 순간 위산 수치가 최적이며 깨어난 후 첫 1시간 동안 혈내 장벽이 가장 투과성이 높습니다. 흐르는 물에 30초 동안 레몬을 철저히 씻습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지 마십시오. 2단계. 레몬 전체를 8조각으로 자릅니다. 껍질을 제거하지 마십시오. 껍질에는 헤스페리딘과 디오스민이 들어있는데 알츠하이머병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신경염증을 43% 감소시키는 두 가지 화합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강력한 부분을 버립니다. 3단계. 껍질을 포함한 8조각 모두를 정확히 200ml의 미지근한 물과 함께 믹서기에 넣습니다. 물 온도는 섭씨 35도에서 40도 사이여야 합니다. 찬물은 흡수를 차단합니다. 뜨거운 물은 리모넨 화합물을 파괴합니다. 부드러워질 때까지 45초 동안 갈아줍니다. 이 혼합물을 즉시 마십니다. 놔두지 마십시오. 생체 활성 화합물은 공기에 노출된 후 10분 이내에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5분 이내에 전체 양을 마십니다. 거르지 마십시오. 당 흡수를 늦추고 화합물을 장벽을 가로질러 운반하려면 과육 섬유가 필요합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커피나 차와 함께 이 레몬 혼합물을 섭취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음료의 탄닌이 유익한 화합물과 결합하여 쓸모없게 만듭니다. 다른 것을 마시기 전에 최소 30분을 기다리십시오. 음식을 먹은 후에 이 혼합물을 섭취하지 마십시오. 빈속에 아침에 가장 먼저 섭취해야 합니다. 이것이 흡수의 황금 시간입니다. 또한 다음 음식들을 먹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이 방법이 효과를 보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흰 식빵, 라면, 가공된 떡은 최종 당화산물을 만들어내어 레몬 성분의 보호 효과를 직접적으로 상쇄시킵니다. 저는 이 레몬 요법을 완벽하게 따르면서도 매일 라면 2개를 먹는 환자들을 봐왔습니다. 그분들의 인지 기능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끊은 순간부터 6주 이내에 기억력 점수가 올라갔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78살 박 여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년 전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 손주들 이름을 잊어버리고 계셨습니다. 점심에 뭘 드셨는지도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따님은 요양원을 알아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 레몬 요법을 정확히 알려드렸습니다. 박 여사님은 매일 아침 빠짐없이 실천하셨습니다. 4개월 후 울면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김치찌개를 기억을 더듬어 끓이셨다는 겁니다. 17가지 재료가 들어가는 레시피였는데 연경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박 여사님은 동네 경로당에서 자원봉사하시며 전통 요리를 가르치십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 레몬 혼합물을 드십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생화학과 전통 지혜가 만난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레몬 한 개에 1,000원도 안 듭니다. 이 요법은 한 달에 3만 원이 듭니다. 한 달에 30만 원이 드는 인지 저하 약과 비교해 보십시오. 그 약들은 저하 속도를 늦출 뿐입니다.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한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보가 사랑하는 분께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름을 잊어버리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즉시 공유해 주십시오. 내일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어머님,
아버님, 혼자 사시는 이웃 어르신. 이것은 채널 지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멀쩡한 정신이 고장난 뇌에 갇히는 비극을 막는 일입니다. 댓글에 내일부터 내 뇌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적어 주십시오. 이 말을 쓰는 순간 자신과 약속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당신, 손주들 생일을 다 기억하고 이야기를 또렷하게 하며 독립적으로 사시는 그 모습에 당신이 지금 감사하고 계십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레몬 1개, 3분. 당신의 뇌는 이런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내일 아침 이 일본식 레몬 의식을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3단계 준비 방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이런 장수 비결을 계속 배우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뇌 건강 보호에 관심 있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